반갑습니다. 책 먹는 여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4월 날씨가 참 좋죠. 이제 다음 주면 5월입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행사도 많고 돈 쓰실 거 많고 그러다 보면 아우 내년 5월은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다. 내년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네, 11시 30분 오늘은 책 먹는 자 122회차 인터뷰 진행하게 됐고요. 11시 반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이라이 대표님 소리와 비디오 온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세현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네.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바쁘셨죠? 아, 그렇습니다. 매일 시간이 늘 타이트합니다. 네. 여기 있을 때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또 시간은 돈이고 우리가 중요한 또 함께 해주신 시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책 먹는 여자 122회차 인터뷰는 100억 부자 멘토 난생처음 토지투자의 작가님 이라이 대표님을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00억 부자 코치 이라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퍼스널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산전수전 공중전 안 해본 직업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일을 했고 연봉 6억을 달성한 좀 능력자였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영역에서 몸값이 상당히 비쌌는데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난생 처음 토지 투자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11세를 달성을 하고 하루에 전화가 40통씩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토지에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 그분들의 간절함을 제가 맛봤어요. 그분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저자님, 좋은 땅 어디서 사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한국은요. 좋은 땅을 살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꿈꾸면 현실이 된다. 그리고 세상에 필요한 것을 제가 직접 만들어내자. 이런 삶의 신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최초로 토지 거래 공유 플랫폼을 제가 직접 개발을 해서 특허를 받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여성 발명왕, 벤처 혁신 기업 CEO, 그리고 또 특허가 지금 한 2개 정도 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내 최초로 또 다양한 어떤 솔루션들을 개발을 한 것이 좀 인정을 받고 있고요. 특히나 이 부동산 시장을 혁신을 하는데 좀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프롭테크 기업이라고 부동산을 온라인으로 전환을 한 그런 기업을 프롭테크라고 하는데 프롭테크 그 정식 회원으로 제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토지거래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토지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좀 좋은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명당 하우스라고 하는 건축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랜드 패션이라고 그래서 토지 난개발을 막고 토지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인허가 솔루션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토지에 옷을 입힌다 이런 뜻으로 랜드 패션이라고 하는 인허가 저희가 같이 솔루션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토지를 그냥 단순히 사는 것 여기에서 더 공부를 좀 하시고 좀 부동산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강의 플랫폼까지 제가 운영을 했고요.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 되면 되게 하자. 그래서 제가 라이브 시스템을 또 자체 개발을 해가지고 더 라이브라고 하는 또 솔루션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는요, 양재동에요, 부자 캠퍼스를 제가 오픈을 했습니다. 드디어. 지난달에 부자 캠퍼스를 오픈을 해서 1인 사업자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찾아주고 또 그것이 월 1,000만 원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또 저자로 또 출간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강사까지 데뷔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그런 멘토 영역까지 지금 맡아서 이번에 100억 부자 클럽이라고 카페를 다시 리뉴얼을 해서 100억 부자 클럽 운영을 하면서 100억 부자 코치라고 제 퍼스널 브랜드도 다시 바꿨고요. 100억 부자 캠프라고 해서 국내 최초로 지금 부자 캠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소개하면 될까요? 그 많은 거를 다 외우시다니 세상에. 네.
이 작가님 소개해 주신 거 외에도 이 난생처음 토지 투자는 책에서 이 소개된 부분이 있으니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제1호 토지 투자 에이전트라고 되어 있고요. 주 명당 대표이사, 한국부동산권리분석연구소 소장, 에너지버스 대표 강사, 토지거래 공유 오픈마켓 플랫폼 토지다 구축 운영, 부동산 업계 최연소 지사를 설립하셨고요. 기업 내 최단기간 매출 100억 원 달성, 역대 최연소 임원 발탁 등으로 일찍부터 억대 연봉을 받아 부동산 업계의 화제의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대의 돈이 절박한 시점에서 우연히 토지 투자를 알게 돼 현장에 뛰어들었고 자본금이 적어 단돈 1,000만 원의 토지 지분 투자를 통해 3%의 수익률을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 토지 등기 만들어주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기의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전 책에서 이 부분도 너무 놀랐어요. 대한민국 사람인데 내 토지가 한 평도 없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도와주시는 걸로 해서 이제 오늘 이라이 대표님과 122회차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후님, 더꽃미령님, 지은님, JH님, 네, 댓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 이어서 할게요. 대표님 여기 자기소개에서 30대에 돈이 절박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소개 좀 하시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동산, 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시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생로병사 비밀에 암 환자 식이요법을 지도해주는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암 환자들의 모습이 강남의 암 환자와 지방의 암 환자의 모습이 너무 극과 극인 걸 제가 본 거예요. 저도 원래 돈이라는 걸 몰랐거든요. 원래 봉사활동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늘 꿈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대단한 걸 느낀 거예요. 강남의 암 환자분은 3개월밖에 못 사신다라고 그러는데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너무. 그런데 지방에 계신 암 환자분들은 매일같이 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아유 선생님 제가요 누구 때문에 암에 걸렸는데요. 그까지 돈이 얼마라고요. 제가 이거 먹으면 좋아진다는데 이것도 못 쓰게 하고요. 저것도 못 쓰게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강남에 있는 사모님들은 3개월밖에 못 사신다라고 그러는데 막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어머 선생님 우리 신랑이 이거 먹으면 좋아진다는데요. 이게 1,000만 원이거든요. 실제로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건강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돈이 도대체 인생에 뭐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돈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암 환자들에게 돈 걱정 없이 치유받을 수 있는 힐링 마을을 지으자.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강남에 상가를 보러 가요. 강남에 상가를 보러 가는데 그때 와 진짜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수십억이었어요. 강남이. 그때가 한 20여 년 전이거든요. 와 뭐야? 이 코딱지만한 상가 하나가 이렇게 비싸다고? 그때 부동산 시장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야? 네가 꿈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면 뭐해? 넌 이런 건물 하나도 임대를 할 수 있을 정도가 안 되지 않니? 그래서 이제 다시 판교로 가요. 판교 정자동으로 갔는데 거기도 너무 비싼 거예요. 그때부터 저의 꿈은 뭐냐면 건물, 공간 이런 것들에 이제 꽂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싼 어느 순간 그래 내가 이런 상가를 사지 못하면 내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야지 이런 발상으로 이제 수원에 일본국도 옆에 땅을 보러 가요. 땅을 보러 가는데 한 평에 1,000만 원인 거예요. 1,000만 원. 와 뭐야? 이 한 평이 1,000만 원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땅 가격을 알아보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또 내려가요. 용인으로 내려가고 안성으로 내려가고 하면서 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하구나. 그때부터 모든 대한민국의 땅의 지주들을 분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본금이 없는 많은 사람들, 소시민들이 상가를 가질 수는 없을 거야. 그래?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임대비 걱정하지 않고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지? 그래, 내 땅에 내 건물을 지으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전국민 토지 등기 만들어주자 이런 미션을 가지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만 들어도 그때 얼마나
그 좀 젊은 세대이고 그 20년 전이면 더 빨리 뛰어드신 편이잖아요. 주변에 좀 그렇죠. 시선은 어땠나요? 그때 제 처음 시기에는 저는 사실 돈 때문에 부동산을 시작한 게 아니다 보니까 어, 조금 낯설었죠. 그래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쟤는 부동산 못해였어요. 왜냐하면 어, 보통은 부동산을 작정하고 막 재테크를 배우고 음, 이러는데 저는 다른 발상으로 부동산을 막 시작을 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제 인생이 바뀐 건 그 부동산 업에서 만난 고객들, 손님들이 저를 알아봐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잠깐 땅만 사고 요것만 하고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미라의 당신은 부동산이 너무 잘 맞는 사람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부동산 업을 해야 돼요. 이러면서 그 부자들과의 관계성이 좋아지면서 부자들이 저의 멘토가 되어버린 거죠. 음, 그래서 부자들의 삶을 그곳에서 배우고 부자들은 반드시 재테크, 부동산을 공부하는구나 이러면서 삶에 많은 전환점이 됐죠.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그럼 저희가 나머지 질문들도 정말 같이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유튜브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난생 처음 토지 투자, 저도 처음 보았습니다. 처음에 두려움이 일단 책이 크고 뭐가 글씨가 좀 있어서 이거 어렵지 않을까 해도 전혀 어렵지 않았고 제가 함께하고 있는 재테크 독서물 회원들도 너무 재밌다. 이러고 토지처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이 2020년도에 출간되었는데 혹시 그 사이에 이 책에 실지 못한 어떤 부동산의 이슈나 변화가 된 게 있다 그러면 좀 저희한테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정확하게 출간은 2018년도 저희가 9월에 출간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나도 땅 주인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나도 진짜 이 솔루션대로 하면 나도 건물주가 될 수 있겠다. 약간 희망을 주는 책이었다. 그리고 토지가 이렇게 쉽고 재밌는지 정말 몰랐어요. 부자들만의 상품인지 알았어요. 이것에 대한 제가 약간 다른 혁신을 좀 일으켰고요. 제가 몇 가지 적어봤어요. 요즘에 일어난 부동산 이슈가 뭘까? 제 책으로 인해서일 수도 있고 또 요즘에 토지에 관련된 책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한 7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누구나 내 땅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현재. 누구나 내 땅을 갖고 싶어 한다. 두 번째는 예전에는 재테크가 필요하신 분들만 했다라면 이제는 누구나 재테크의 필요성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남의 부유층의 자녀들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재테크를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나 지금 1인 사업자를 꿈꾼다는 거, 요즘에 제가 근황을 느끼면, 그리고 예전에는 디벨로퍼라고 하는 게 사업자, 그 영역에 있는 사업자들만 했는데 이제는 누구나 자기 땅을 개발해서 디벨로퍼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지금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은퇴, 증여, 상속 이 전략으로 토지를 지금 많이들 선택을 하고 있다. 여섯 번째는 누구나 이제 이 토지를 가지고 건물주를 꿈꾼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요즘에 현대인들이 노동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노동은 과정인 것뿐이고 결국에는 투자 그리고 사업자 이걸로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꿈꾸고 있다. 이 정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회원들이 잘 참여해 주셨는데요. 토지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책을 읽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분도 있고 책 내용 너무 좋았고 도움됐다라는 분이 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출간 이후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 경제 흐름까지 같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궁금한 이 부자 이야기 해볼게요. 부자에게는 항상 이야기해도 할 게 많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네. 부자의 기준. 옛날에는 제가 자기계발할 때는 100만 달러 이랬는데 요즘 뭐 억만장자까지 나왔습니다. 네. 대표님은 생각하시는 부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는 일단은 백만장자는 이제 부자의 축에도 들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백만장자는 기준을 이렇게 잡아줘요. 자, 현금 자산 10억이 아니라 왜 백만장자를 꿈꿔야 되냐면 월 고정 소득이 1억이 나오는 1년의 소득이 10억. 그게 이제 백만장자의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 공식적인 부자 그 설문지가 있어요. 부자 설문지에는 이제 40억 이상이 되어야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한번 내가 몇 가지 정도 해당이 되는지 한번 체크업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7가지 정도거든요. 첫째는요. 저는 진정한 부자는요. 돈만 많다고 부자 아니다. 진정한 부자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다 자유롭고 만족스러워야 진정한 부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리 수백억의 자산이 있어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행복하지 않다라면 나머지 요소까지 채워야 진정한 부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부자들은요. 고정소득이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돈 걱정이 좀 없어야 된다. 그게 이제 부자의 기준이고요. 세 번째는요. 부자들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움직였더니 이런 돈이 나오네. 내가 이렇게 투자했더니 이만큼 돈이 벌리네. 그 과정을 그냥 약간 즐기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현금 10억 지금 필요해. 그러면 현금 10억 정도가 바로 융통이 가능하고 통장에 현금 10억 정도는 놀고 있어야 좀 부자가 이지 않을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직장이 없어도요. 돈을 버는 방법을 너무나 많이 알아요. 이건 뭐냐면 진정한 부자는 요즘에 재테크 잘해서 우연히 부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재테크로 우연히 부자가 된 건 나는 진정한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진정한 부자는 재테크 소득뿐만이 아니라 사업적으로 돈의 자본시장을 다 이해를 해서 돈을 조금 컨트롤이 가능해야 진정한 부자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직장이 없어도 돈을 언제든지 벌고 싶을 때 벌 수 있다. 그리고 부자라면요. 자녀에게 돈 걱정을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1도 돈을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하고 싶은 걸 원 없이 해요. 그런데 무의미한 소비를 하지 않도록 컨트롤 해주는 건 엄마들의 또 능력이라고 봐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 부자들은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자이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중간중간 맞아 물 좀 드시면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준, 우리 함께 하신 분들 나는 몇 번까지 채우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내가 무엇 해볼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성준 작가님 모셨네요. 네, 콜라보 좋다. 그다음 이라이 대표님 존경한다고. 또 기성준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독서물 회원 우승 선배님도 오셨고요. 책 너무 잘 읽고 있습니다. 하트 뿅뿅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자의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았는데, 이제 개인적인 질문으로 그러면 대표님은, 나 진짜 부자 됐네? 나 부자구나. 라고 언제 느끼셨나요? 돈 걱정에서 벗어났을 때요. 그러니까 부자 되고 싶다. 그냥 돈이 목적이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데 뭐야? 통장에 돈이 계속 쌓일 때요. 통장에 돈이 계속 쌓여 있고 돈 걱정에서 벗어났을 때 나 진짜 부자 됐구나 이거 느꼈고요. 또 거기에서 한 단계 돈 버는 노하우 저는 이렇게 지금도 세상을 보며 돈 버는 것들이 너무 많이 돈 벌릴 것들이 막 보이거든요. 그렇게 돈 버는 노하우들을 제가 통찰했을 때 그리고 이제 지금의 현재 상황이에요. 세 번째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게 됐을 때 그때 와, 나 진짜 부자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저렇게 이미 앞선 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롤모델이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자, 돈 하면 떼놓을 수 없는 세금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저도 1인 기업 내고 나서 가장 많이 궁금했고 그다음에 지금 해결해야 되는 게 세금이라는 부분인데요. 그 돈이 많아져서 대한민국에서는 그거 매기는 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고 현재 어떻게 그거를 좀 해결하고 계시는지 좀 질문 드려봐도 될까요? 세금이요? 네네네. 세금. 그래요. 이거 너무 리얼한 내용 나가도 될까? 그럼 안 돼요. 안 되고 조금 아름답게 아름답게 아름답게, 네. 사실은, 제가, 100억 부자 캠프나 유튜브도 제가 최근에 열심히 하는 이유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유체 이탈 시켜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자들은요, 굳이 일반 분들에게 부자가 되는 노하우를 퍼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세상에 끼어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처럼 그래도 이런 사명감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한번 전수해주고 싶다는 사람이 한 명 정도 있으면 세상이 좀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사실 부자들이 공유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정치하고 많이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요, 정치 밑에 약간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정치를 의지하고 삶을 살아요. 그런데 부자들은요, 정치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왜 저런 지금 정치 로드맵을 짰는지 그 시장을 읽어내고 거꾸로 기회를 포착을 해요. 그래서 정치를 비판하지 않아요. 이렇게 비판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잘 통찰한 뒤에 기회로 이렇게 역발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했으면 하는 것들이 저는 사실 부자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걸 먼저 보고 어떤 걸 준비하는지 약간 그래서 제가 지금 중산층에 있다라고 그러면 내 환경은 중산층에 있지만 생각은 이미 부자가 되어서 유체이탈 시켜서 위에서 내려다봐야 돼요. 위에서 중산층의 삶을 내려다보면 거기에서 자본시장이 보이고 재테크 시장 또한 자본시장이거든요. 좀 그런 것들 통찰력이 극대화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금 세금? 이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도 예전에는 재테크 할 때 이 세금이나 이런 걸 지출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전문인을 옆에 둬요, 그냥. 그래서 물건을 매입을 할 때 처음부터 내야 될 세금을 아예 처음부터 정산을 해요. 그렇게 해서 세금 통장을 따로 만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통장에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왔는데 5억을 세금을 내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뭐 완전히 좀 비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는 처음부터 세금을 딱 정산하고 이 금액으로 돈을 벌었구나. 이렇게 해서 좀 전략적으로 처음부터 세금도 같이 계산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속, 증여, 부자들은 처음부터 그 전략을 다 잡고 세무사와 함께 다 상담을 하고 장기 로드맵을 짠다라는 거 정도. 네. 알겠습니다. 아유, 저 나름 저도 1인 기업 하자마자 세무사 수임해서 지금 하나하나 물어보고 뭐 하고 있는데 나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전문가가 옆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네, 그 다음에 안경희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지혜님이,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책 덕분에. 그리고, 네, 정치 세금 연관, 부분까지. 그럼 석승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책에서 궁금했던 게 아까 대표님이 부자를 많이 만나셨고, 그 부자 마인드를 대표님 거로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들은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그다음 다양한 투자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길래 대표님 이렇게 그분들 덕분에 그분들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는지 좀 부자들의 공통점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가끔씩 이제 저의 이야기는 약간 시그니처처럼 같은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일맥상통하게 좀 연관됩니다. 제가 한 4가지로 좀 압축을 해봤어요.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부자들에게는요,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안 배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내 주변에 부자를 곁에 두셔야지. 그들은 간절한 사람에게는 마구 퍼주거든요. 그런데 배우려고 하지 않는 분에게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한 4가지로 제가 압축을 해봤는데요. 첫째는요. 마인드 자체 급이 달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저도 한때는 성공을 꿈꿨던 사람이어서 자기 개발의 책을 정말 많이 읽었죠. 그래서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라, 뭐 간절하라, 뭐 도전하라, 뭐 솔선수범하라. 그 모든 자기 개발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인드를 제일 먼저 장착한 사람들이 부자들이더라고요. 그 마인드가 다르다. 그래서 마인드를 장착을 하고 나서 그들이 뭘 하냐면 돈의 시장을 읽어요. 그래서 부자들의 공통점은 돈의 흐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인드를 장착을 하고 돈이 흘러가는 중간에 그냥 본인을 세워놓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붙는 체질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인드를 바꾸면 돈이 좋아하는 체질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있으면 자석처럼 돈이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주 이런 거 보시는 분들 중에 뭐 돈복이 있다 이러거든요. 저는 보통 일복, 인복, 돈복을 키우면 부자가 안 될 수가 없다. 제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돈복 키우는 건 너무 쉬워요. 그 마인드를 장착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돈의 흐름을 읽고 그 중간에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부자들은요. 절대 일희일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기 요행을 절대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항상 장기 전략이에요. 장기 전략. 그래서 들어가는 타이밍에 이제 시작이고 끝나는 타이밍이 언젠지를 알고요. 끝나는 타이밍에 그 과정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100억 부자 로드맵을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100억 부자 로드맵은요. 부자들이 100억 부자가 될 때까지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100억 부자 로드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뭐 40억을 달성하고 싶다. 10억을 달성하고 싶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 총량을 지키셔야 되고요. 그 과정을 지나가야만 그게 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로드맵, 장기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고요. 또 부자들의 공통점, 네 번째가 이거더라고요. 그들의 삶은요, 처음부터 본인을 위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은퇴를 해도 자녀들이 내가 없어도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를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녀들의 행복 전략을 좀 짜더라. 그래서 자녀들의 삶의 전략을 늘 같이 끌어안고 가더라. 요 정도요.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 가서도 못 듣는 그냥 강의 아닙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터뷰인데 이렇게 귀한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일복, 인복, 돈복까지. 아, 좋습니다. 네. 저희 오승미 님이 일복하고 인복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돈복 오실 차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런 100억 부자 로드맵 관련된 수업이나 정보는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들 동영상 설명 아래에 이라이 대표님 유튜브 남겨드렸어요. 구독 바로 누르시고 정보들 바로 보시고요. 두 번째는 100억 부자 클럽 채널 톡이 있습니다. 여기도 채널 구독 누르시면 정보 누구보다 빨리 받으실 수 있으니까 2개 추가하시고 구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또 해보고요. 여러분들 중간중간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또 안내 드릴게요. 대표님 항상 제 얘기하면은, 재밌어, 재밌는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진짜 많이 하시고, 표정도 밝으신데요. 그럼에도 대표님이 특히나 나 이때 행복해 라고 할 포인트가 있나요? 언제 행복하세요? 제가 그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살아있어 행복해 이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게 한 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달란트로 다 선물처럼 누구나에게 인간에게 그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다 사용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결국에는 나 행복하라고 신이 주지 않는다. 그 달란트를 세상에 펼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 펼친 만큼 부와 행복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 행복하냐면 제가 과거에 남다른 도전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했었던 거. 그 도전했었던 거. 그리고 책이나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해서 얻은 그 피드백, 성과, 그런 것들 생각하다 할 때마다 야, 이라이 진짜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구나. 참 열심히 살았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어떻게 여자 한 명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지? 와, 이라이 진짜 대단해. 저 원래 되게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대표님. 겸손한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할 때 다른 분들은 몰라줘도 이라이 참 멋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들 많이 해주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늘 볼 때마다 행복하고 동기부여가 되고요. 세 번째는 제가 이렇게 오늘도 인터뷰를 함으로 인해서 단 몇 분이라도 깨달은 바가 있으시고 더 나은 삶에 제가 도움을 주는 어떤 나로 인해 누군가가 성장하고 있을 때 진짜 찐 행복해요. 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그리티서님도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듣냐,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다 보면은 내 의도와 다르게, 그다음에 좀 힘드실 때도 있고 상대방이 오해를 할 때도 있고 그래도 약간 슬럼프? 힘드실 때가 있으시죠? 없진. 있죠. 그래도 엄청 어떻게 이겨내? 많죠. 우리한테도 그것도 필요한데 대표님 어떻게 이겨내세요? 네. 그것은 바로 사명을 중심에 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는지, 내가 지금 이런 인터뷰를 왜 하는지, 제가 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분명히 100%가 다 잘 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저는 80대, 20대 법칙도 아니라고 봐요. 세상에 진짜 한 10%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미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서는 것만으로도 뒤에서 부정적인 분들도 있고, 자, 그런데 사명은 뭐예요? 그거 자체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명이 아니다, 전 생각을 해요. 사명은 제가 필요한 영역, 제가 필요한 분들에게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게 사명 아닐까?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 저에게 도움을 얻는 분이 있다라면 그걸로 저는 행복합니다. 그것을 오래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강철 같은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것이 바로 부자 마인드고 돈이 붙는 마인드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네. 대표님 저 방금 소름 돋았어요.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명이 아니다. 그래서 저한테 큰 깨달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지환님도 대표님을 통해서 동기부여 깨달음을 많이 얻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댓글 감사합니다. 질문 이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지금 인터뷰 지금 진행되는 거 괜찮으세요? 저 너무 즐겁고요. 네. 제가 우리 최세원 대표님 많이 롤모델로 삼으라고 우리 최세원 대표님 뵐 때마다 도전을 멈추지 않으시고 그냥 누구를 그냥 신경 안 쓰시고 하고자 하는 일을 마땅히 하시잖아요. 그러니 부자가 안 될 수 있나요? 난 그 너무 멋있는 분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네, 좋은 말로 신경 안 쓰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 물 한 잔 드시고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네, 물 한 잔 드시죠. 괜찮습니다. 네. 목 관리하시고요. 제가 이 질문을, 다음 질문 드리는 의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대부분,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그러니까 이분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지? 요즘 어떤 게 고민이 있으실지 할 때, 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어떤 책을 읽으시는지 저는 여쭤보면, 이분 요즘 이런 거 관심이 있고, 이쪽으로 활동하시려나 보다, 아니면 이런 문제 해결하시나 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질문은, 요즘 어떤 책을 읽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책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보다 제가 이제 부동산 영역은, 전체 영역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토지만, 대한민국의 탑이 한번 되어보고 싶다. 그래서 토지 영역은 이미 제가 다 마스터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무 부분은 제가 공부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사가 공부를 하고 있고, 법률 부분도 저희 변호사님이 대응을 해주지만, 제가 법률은 공부하고 싶어서 지금 한양대학원에 제가 이제 법무학 석사를 지금 이제 법률 공부를 지금 일단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은퇴를 하기 이전에 원 없이 저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다 보니까 저는 제가 필요한 영역을 공부하지 않아요. 저희 회원님들이나 저희 독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꿈꾸는 게 뭐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어떤 교육이 필요하지? 저는 그것을 컨텐츠로 이제 오디오 파일이나 유튜브로 책이나 이런 걸로 그들이 필요한 것을 멘토링을 컨텐츠로 지원을 해주고 싶다. 그래서 교과서로 쓸만한 책들을 제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저를 만들어준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동기부여, 그다음에 세일즈 영역 이쪽에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교과서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앞으로 올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이나 지금 1인 사업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사실은 마케팅 영역이에요. 그래서 마케팅에 관련된 모든 책을 제가
500만 원 넘게 결제를 했어요. 어, 그래서 뜬금없잖아요. 재테크 전문가가 느닷없이 마케팅 뭐 원 위크 마케팅부터 해가지고요. 마케팅 고수 뭐 마케팅에 관련된 책을 다 샀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제가 먼저 해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즘에 그래서 미션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오픈 채팅방에 1000명의 그 고객을 확보해 주지? 그거 제가 한번 실현해 보려고 오픈 채팅방을 이번에 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제가 실현해 드리면 그 시스템을 찾아 드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답을 얻지 않을까.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1인 사업자분들이 그 다음에 해결하고 싶은 게 저는 팀 빌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건 이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일해야 돈을 번다? 이건 노동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최서연 대표님도 일 안 해도 돈이 이제 계속 들어오게 그게 월 1억 미션이에요. 그거는 팀 빌딩을 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팀 빌딩은요. 조직 경영과 팀 빌딩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피터 드러커의 경영 관리에 관련된 이런 책들을 제가 거꾸로 다시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신데요? 500만 원 플렉스 하셨네요. 와, 대단하십니다. 네. 잠시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책 추천 플러스 책 추천이 현재 이라이 대표님이 해결하시는 문제 그리고 도움 주고 싶은 영역까지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보면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이 첫사표까지 저희가 다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꽃미령님이 부모 대표님의 목소리만으로 좋은 말씀을 들으니까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오성민님도 네, 좋은 수업이라고 표현하시는 인터뷰인데 좋은 수업도 듣는다고. 네, 그만큼 수업처럼 느끼셨나 봐요. 네, 잘 감사하고요. 제가 질문 준비한 건 한 개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이후에는 제가 대표님 책으로 스터디 재테크 독서모임에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회원들이 준비한 질문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준비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고 싶은 거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이미 머릿속 구상 중인 것도 있으실 텐데 앞으로 또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첫째는 이제 토지 거래 음의 시장을 양의 시장으로 해서 토지 시장을 바꾸는데 제가 이제 선도하는 이제 1인이 되고 싶고요. 전 국민도 내 땅으로 행복해지는 그런 것도 구축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재테크를 하고 싶은데 종잣돈이 없어서 재테크를 못 하거든요. 종잣돈이 없으면 만들면 되죠. 그래서 월 1000만 원 소득을 만들어주는 성공 보장 1인 사업가 엔터테인먼트 그것을 양재동에 지금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100억 부자 캠프가 그게 베이스 교육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 캠퍼스가 이라이의 시그니처 어떤 커리큘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케팅 군단을 다시 양성을 해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마케팅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저희 군단이 대신 마케팅 해드리는 거예요. 대신 마케팅.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세상에 나오면 제가 사업자를 하나 더 낼 거예요. 모객 대행사. 그래서 저한테 의뢰를 하면 1000명의 모객을 실현시켜주는 그것을 한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돈 걱정 없이 꿈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데 이라이가 많은 영역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자. 요거 제 남은 미션입니다. 멋지세요. 멋지십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전 국민을 토지도 갖게 하고 돈도 벌게 해주고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섹션일 것 같은데요. 회원들이 저희는 대부분 이제 부자 마인드와 이제 주식 쪽만 공부하다가 처음으로 이 부동산 쪽에 책을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몇 개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지선 회원님이 대표님이 또 인생책이 있는지 물어보았네요. 있으실까요? 많죠. 저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건 오프라 윈프리이고요. 그리고 명품 인생을 살아라는 책이 제 인생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나 자신이 명품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관절이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책들, 그다음에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책들, 그리고 나폴레온 힐의 그런 책들, 그런 것들이 저의 이제 인생 책이고요. 그다음에
기적은 기적처럼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책들, 그래서 동기부여해주고 내가 무엇을 꿈꾸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과정을 설명해주는 멘토링해주는 그런 책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Keep Going이라고 하는 책이 포기하고 싶은 나를 유지하게 만들어준 굉장히 좋은 책이 되었고요.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은 제가 무엇을 어떻게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주는 책이고요. 저에게 또 최고의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분에게, 네. 네, 성경적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그 다음에 강민준 목사님이 쓰신 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하는 그 책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분에게 또 대표님의 난생 처음 토지 투자가 토지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첫 번째 인생 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잘 적고 계십니까? 영상 다시 보시면서 대표님의 인생책도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와, 지금도 실시간으로 열심히 참여해주고 계시는 권미령 님이, 네, 토지 투자를 하기 전에 공부하기 좋은 구독 자료가 있는지 좀 물어보셨네요. 있나요? 네, 이거는 과거에는 오픈하지 않던 진짜 고급 정보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하시면 좋아요. 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면은요, 국토종합계획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을 앞으로 20년 동안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는 엄청난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만 잘 뒤져도 앞으로 대한민국은 선계획, 후개발이거든요. 그래서 개발 로드맵이 엄청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가면은요. 지자체 홈페이지면 시청 이런 데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용인을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20년 단위의 그 개발 계획이 도시 기본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프린트를 딱 하셔가지고요. 잡지처럼 계속 보시잖아요. 엄청난 거기 황금 덩어리가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그걸 보시고 제 난생 처음 토지 투자 책을 보시면 막 돈이 될 곳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투자처가 눈에 보이는데 또 지혜롭게 투자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법이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용도 지역이 뭔지, 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법률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공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필요할 때 네이버로 검색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엄청난 정보라고 생각이 되는, 네, 감사합니다. 어머, 감사하다, 황금찾기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고맙습니다. 권미량님 질문 감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초짜들이 다들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지은 님이요. 초짜 티 안 나게 부동산에서 토지 알아보는 법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와, 이거 진짜 찐 정보다. 제가 이제 저희 회원들하고 현장 투어 많이 가거든요. 현장 투어 갈 때 제가 전화 안 하고 전화를 시켜봐요. 그래서 현장에 여기 매물, 뭐 매매합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전화하면 티가 안 나는데 꼭 저희 회원들이 전화하면 티가 나죠. 그게 이제 뭐냐면 항상 내 통장에 가상의 10억이 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10억이 큰 돈이 아니다라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전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의심의 눈빛이 가득한 눈빛으로 전화를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분들이 그걸 또 알아요. 그래서 알아보려고 전화를 하지 말아라. 사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전화를 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내놓으신 매물 제가 관심이 있어서 전화를 드리는데요. 그 매물 굉장히 좋은 매물 같은데요. 그 얼마면 어떻게 살 수 있죠? 자, 여기서 20억, 30억 얘기할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놀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판매자예요. 판매자 입장에서 땅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 땅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벌써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강남 사모님이다 생각을 하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금 한 20억이 있는데 내가 좋은 땅을 사야지? 그리고 부자들은요. 그걸 직접 다 체크업하지 않아요. 그 전문가에게 그냥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래요. 사장님, 그 땅이 왜 좋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 이 땅이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래서 좋은 땅이에요. 진짜 돈 되겠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살 수 있어요? 이러니 어때요? 갑자기 신이 나셔서 사모님 땅 보실 줄 아시네. 이 땅이 말이에요. 사모님 같은 분들이나 보실 수 있는 땅이에요. 언제 오실 수 있으니? 이렇게 벌써 달라져요. 진짜 오늘 인터뷰인데 내가 너무 재밌는 거 많이 해드리고 있다.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일단 두렵잖아요. 의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벌써 어때요? 이게 틀리잖아요. 벌써 여기에서부터 벌써 초짜구나. 그러면 좋은 물건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어때요? 싼 물건. 왜? 일반인은 싼 땅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 저는 전화할 때 어떻게 해요? 사장님, 그 동네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땅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면 안 좋은 물건은 빼고 뒤에 숨겨놓은 좋은 물건을 다시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전화로 좋은 땅을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밀당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좀 먼저 좀 연습을 하시고 토지 공부도 좀 하시고 이제 실전도 여러 번 나가시고 그리고 진짜 땅으로 돈 버는 방법은요. 우연한 기회가 아니라 내가 그 땅의 가치를 알아볼 때. 네, 네, 여기까지. 여기서 감사합니다. 네. 길어져요. 자꾸 얘기하면 길어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네. 주은정 님이 그 부동산에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사기가 또 있을 수 있다는데, 네. 그런 거 좀 알아내는 팁, 골라내는 팁도 물어보셨네요. 이것도 좀 질문이 가능할까요? 네네, 가능합니다. 일단 어떤 매물이 나에게 와도 의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그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잘못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벌써 이미 판독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무 얘기 하시지 마시고요. 저 검토할 수 있는 서류 좀 주세요. 서류 좀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고 토지의 가치와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가 있어요. 그것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서류 먼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많은 분들이 땅은 보이는 거랑 숨어 있는 가치랑 달라요. 그걸 좀 어려운 전문 용어로 지목을 보느냐, 용도 지역을 보느냐 이러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지목을 봐요. 와, 저거 산이네? 헉, 산은 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벌써 틀린 거예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지목 이런 거 묻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시면 용도 지역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뭐 관리 지역이에요, 뭐 도시 지역이에요,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스무스하게 또 넘어가세요. 아, 그렇군요. 그럼 사장님, 여기에 어떤 건축 행위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으시면 돼요. 어떤 건축 행위가 가능한가요? 그러면 이 사모님 고수인데, 이 땅은 농사밖에 못 짓는 땅인데, 이 땅은 허가 안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땅이 허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서류, 그다음에 어떤 허가가 나오느냐. 그리고 사장님, 그거 허가 나오는데 사장님이 도움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건 사모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이렇게 하는 분과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리죠. 요거랑 좀 다르죠. 네, 여기까지. 와, 엄청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첫 번째 목표는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를 좀 더 많이 알아먹어야 되겠다. 너무 저도 톱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헬로 유니님 오셨는데요. 지인이신가 봐요. 이라이 처자님 오늘 너무 예쁘시다고 헬로 유니님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이정혜 님이요. 대표님은 3만 원 투자였지만 이제 저희들이 한다 그러면 최소 정잣돈은 얼마 정도 있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종잣돈의 범위는 정해진 게 없어요. 공매나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요, 몇백 원으로 살 수 있는 땅도 있어요. 그런데 싼 땅이 과연 좋은 땅일까요? 그래서 그렇게 몇백 원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땅이 사실은 좋은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음, 그냥 1,000만 원부터 시작을 하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경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예를 들어서 4,000만 원짜리 이런 땅들이 많아요. 자, 토지는요 아직 규제가 묶이지 않아서 대출이 70에서 80%가 가능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짜리 매물이면 단돈 1,000만 원 정도만 가지고도 경매에 충분히 입찰이 가능하고, 이제 그것을 제가 몇 명이서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저 단독으로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짜리 입찰을 들어가려면 뭐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 내가 10명이서 지분으로 공동으로 이 땅을 우리가 입찰을 낙찰을 받아야지, 그러면 500, 그러니까 100만 원씩 가지고도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나에게 맞는 어떤 전략을 조금 배우시고 세우실 필요가 좀 있죠. 맞습니다. 점점 우리 회원님들이 뭐,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이 마인드가 점점 생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인영 님이, 제가 읽으면서도, 이게 뭔 말이야 싶긴 한데요. 질문이 첫 번째는, 규제 지역이나 그린벨트 등 개발 제한 구역 거래 시 유의 사항을 먼저 물어보셨네요. 이분 좀 공부하신 분 같기도 한데 어떠세요? 네. 이제 실패하지 않는 토지 투자 전략이죠. 처음부터 좋은 땅을 사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자꾸 싼 땅을 사다 보니까 싼 땅은 이미 규제에 묶인 땅이거나 허가가 안 나오는 땅인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음, 그래서 우연하게 기대 가치를 가지고 땅을 사는 거, 저는 그것을 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투자는 뭐예요? 처음부터 내가 되팔고 싶을 때 되팔 수 있는 땅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규제 지역이나 개발 제한 구역의 땅을 살 때는 언젠가는 풀리겠지, 이런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신다라는 건 괜찮은데, 주변 분들이 야 이거 1년 뒤에 풀린대, 2년 뒤에 풀린대, 음, 이런 말을 듣고 사시면 어때요? 그분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워진다. 그래서 토지 투자는 중심이 나 자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는 안 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안 풀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지도를 놓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국토 종합계획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의 음, 지도를 쫙 펼쳐놓고 입지를 제가 분석을 해요. 그래서 도심지 옆에 판교의 뭐 잔여 땅이나 뭐 어떤 땅들 저수지 옆에 붙어 있는 땅이나, 이거는 정부가 풀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땅들을 음. 제가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어,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인터뷰 지금 댓글로 활발하게 지금 업무 중이실 것 같은데 이분 오승민 님이 남겨주신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유튜브에서 보고 땅 사러 가본 적이 있대요. 근데 도로와도 떨어져 있고 땅과 땅이 끼어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질문은 뭐냐면, 내가 못 가고 살 경우가 있을 텐데, 그곳에 못 가고 토지를 구매한다면 어떤 점을 알아보면 좋을지가 질문 주네요. 네. 이제 제가 그래서 토지거래, 토지다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든 건데요. 조만간 저희가 이제 라이브로 땅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가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현장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음,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 현장에서 라이브로 쇼핑을 하듯이 땅을 보여주면서,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음, 일들을 제가 하고 있고, 라이브로 그렇게 보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집원을 물어보셔야 돼요. 집원. 그래서 집원을 네이버 지도에 딱 입력을 하는 순간 그 땅의 위치가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 입력하는 것처럼 음, 내비게이션처럼 쫙 그 땅으로 가죠. 자, 그러면 우리는 땅을 어떻게 분석해요? 인공위성으로 그 땅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땅은 조각이거든요. 조각. 조각 옆에 도로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지도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해. 음, 그리고 지도로 확인이 가능하고, 요즘에는 실거래가들을 다 공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땅이 얼마에 거래됐는지, 주변의 땅이 현재 얼마의 매물로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실패하지 않는 토지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요. 결정적인 거는
그 땅의 가치를 오롯이 제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가 좀 필요한 좀 이유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 한 1시간 정도만 특강 받으시면요. 누구나 다 스스로 컴퓨터로, 저는 99% 땅을 다 인터넷으로 검토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검토를 하고 계약금을 넣어요. 몇 억을. 인터넷으로 검토하고 인터넷으로 이제 검토를 한 뒤에 입금을 하고 현장에 그냥 현황 보러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권리 분석 노하우를 좀 배우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 안 하면 안 되겠는데 어떡하죠? 너무 많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오늘 인터뷰는 제가 왜 진행하게 됐냐면,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독서룸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공부 차원에서 선정한 대표님의 난생 처음 토지출한 책을 공부하다가 회원들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쉬워요. 해볼만 해요. 해보고 싶어요.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모임이 이번 주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회원님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독자와 작가의 연결이잖아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인터뷰 요청 드렸는데, 이게 또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 오늘 인터뷰 거의 1시간 했네요. 어떠셨어요? 대표님 인터뷰 마무리 하려고 해요. 네, 일단 저는 최세현 대표님 참 멋있으시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에 여성들이 더 잘 나갔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고 또 저희는 또 선택받은 리더잖아요. 최세현 대표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제가 언제든지 마음껏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저는 이런 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간절해야 되고 궁금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제가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플랫폼에서 필요하신 부분들은 공부하시고, 또 문의하시고, 해도 충분히 또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인터뷰 해주신 이라이 대표님께 감사의 인사 한마디씩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시간 지나고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과도 또 대표님과 귀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책 먹는 여자의 122회차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